35일 전에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서 이 강남 3구 중심으로 오름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시 정부와 서울시가 이 규제를 다시 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큰 변동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한 달 사이에 35일 만에 확대 재정이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것인데 다시 이제 규제가 된 건 4개구 아파트의 한 2,200여 곳이 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확대 지정이 된 것인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동으로 또 별도 있습니다. 여의도동. 예. 그러니까 뭐 영등포구로 따져봤을 때는 아닐지라도 여의도동은 해당합니다. 양천구의 목동 또 성수동 등 이 지역들이 이제 확대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확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를 했는데 시장 과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3배로 전체의 한 27% 정도 되는데 정부는 과열 양상이 지속되게 되면 더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기간이 이제 연장되게 되면 투기 가열지구 추가도 검토가 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더 높여가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갭 투자 의심 거래도 2배로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요. 갭 투자라는 게 이제 뭐 전세를 안고 뭐 대출을 안고 이렇게 사는 경우인데 그럼 실수요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실제 거주 아파트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투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한 달 뒤에 서울 전역에 집값이 상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가격이 이제 거래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해제 이후에 갭 투자까지 거래 건수 가격이 급등된 걸 실제 이제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해제 이후입니다. 갭 투자 의심 거래 현황을 보더라도 실제로 강남 3구에서 134건 그러니까 무려 이제 지난 2024년 왼쪽에 있는 좀 옅은 푸른색이 지난해 이제 12월이고 그 다음에 짙은 또 푸른색이 바로 올해 2월 달입니다. 예. 무려 2.19배나 늘어났어요. 갭 투자가 의심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주택 구매 건수로 보면 서울 전 지역에서 1.84배.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뭐 마용성이라든지 예. 이런 지역도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일종의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갭 투자 의심 거래 현황을 한번 거래 금액으로 한번 보거든. 금액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보면은 2.63배나 금액이 뛰는 겁니다.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건 가격도 그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송파 쪽입니다. 잠실 대청이 주도한 뭐 헬리오라고 그러죠. 이쪽이 주도한 집값이 비강남권 집값마저도 덜썩덜썩.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 쪽 용산구를 노리기 힘들면 그래? 그러면 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종의 범람 현상까지도 유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이 과열 양상이 나타난 지역의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재지정이 된 셈인데 그렇다면 이게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6개월간인데 오는 24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 지금 24일 되기 전에 빨리 이것도 거래하겠다.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적각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이제 그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 때문에 그런데 그래야 이 이른바 경과 기간을 안 두는 것이 좋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4개 자치구에 약 2,200개 단순히 아파트 개수가 아니면 단지입니다. 2,200개 단지 약 40만 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3월 24일부터 9월 말일까지 30일까지 약 6개월간 유지가 되고요.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또 이 며칠 동안에
난리가 날 막차 가능성이 타려는 분들. 그렇습니다. 예.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이제 고시 5일 후에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안으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이제 분석컨대는 앞으로 이 경과 기간을 안 두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수 있고요.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이 됩니다. 왜? 지금 실제로 이 송파 지역 같은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갭 투자도 의심 의혹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의도, 목동, 성수동 현행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학대 이제 재지정이 된 것이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6개월 후에 이제 연장을 결정하겠다. 일단 지금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조금 진정된다라는 반응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칫 풍선 효과로 그래 이 지역은 안 돼. 그럼 나 마용성으로 갈게. 마용성 안 돼. 노도광으로 갈게. 이면 노원 또 도봉 이렇게 또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권한대행 말은 앞으로 뭐 더 강한 추가 조치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규제도 지금처럼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이제 재지정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또 뭐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예. 또 이제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국토부는 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제 가동하는 건데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말하는 중개업소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집중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투기를 차단하는데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주택 구입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시로 조사하겠다. 근데 이것도 어느 경우에는 조금 우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거고 정부는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금융 또 세제 특단의 추가 조치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출을 좀 네. 묶어둔다든지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심리는 이제 둔화될 겁니다. 이런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경과되면서 이런 부분에 또 내성이 생겨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는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